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허경영 추징 보전 대상 재산 가치가 1,100억 원이다. 1,100억 원. 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왜 500억 하늘공 명태균에 물려준다고 했나? 빅딜은 무엇인가? 네,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진걸 TV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진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인데, 이 안진걸 TV에서 보게 되면은 이 허경영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안진걸 씨가 이 주장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을 보게 되면은 참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날카롭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네, 명태균 윤석열 돕기 위해 실제 허경영과 빅딜 씨도 네, 전계원, 박진영, 오윤혜, 안진걸, 네, 이렇게 이런 방송을 올린 바가 있어요.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윤석열을 돕기 위해 실제로 이제 허경영과 빅딜을 시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의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이 안진걸 이 소장이 하는 얘기는 허경영이는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 이 허경영이는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법 리스크를 뭔가 이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허경영이. 그러기 위해서 네, 이 허경영이 또 어느 정도 이 영향력은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보면은 28만 표 정도를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허경영이를 TV 토론에 나가게 해가지고 윤석열을 위해서 이재명을 공격하게끔 네,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허경영의 이 사법 리스크를 이것을 이제 명태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안진걸 소장은 이렇게 그 추론을 하는 거죠. 추론. 네,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경영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이자는 뭐 주중립 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과거에부터 뭐 계속해서 이 각종 그 시사 프로에 많이 이제 출연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허경영의 각종 문제는 이미 뭐 몇 년 전부터 다 알려졌습니다. 뭐 여성 성추행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이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뭐 신인이다 하면서 각종 종교 사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이런 사법 리스크를 누누이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각종 이 허경영의 부담감이 크지 않았느냐. 전에 보면은 그 용산 수석이라고 하는 자, 그 자도 보게 되면은 네, 이 허경영이를 은근히 이 허경영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뭐 허경영을 뭐 자기가 죽이겠네, 뭐 조지겠네, 막 이런 발언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허경영이한테는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도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감을 가졌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허경영이는 이거를 방어하기 위하여 뭔가 자기를 비호할 힘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허경영이 지금은 추징 보전, 그러니까 이 처분이 불가한 그러한 지금 그 범죄 수익 389억, 네, 이것이 이제 추징 보전 당했는데, 이 재산 가치는 1,0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1,000억 원에 달한다. 네, 그런데 왜 이 명태균이 500억 하늘궁을 명태균에 물려준다고 했다, 허경영이. 네, 이런 얘기가 지금 여러 사람한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강혜경 씨는 허경영과 이 명태균의 의혹을 터뜨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500억 하늘궁, 네, 이 500억 하늘궁을 명태균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네, 물려주기로 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혜경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하지 않았을까, 네, 황당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네, 이 강혜경은 이 허경영이 있는 그 하늘궁에 명태균이 자주 갔다라는 거죠. 허영호제하면서 지냈다. 네, 그러면서 여러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500억 관련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봉규 TV에서 이제 허경영이 나옵니다. 나와서 명태균을 왜 만나냐 이걸 이제 추적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일한 게 없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허경영이야 뭐 원래 잡아떼는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태균이 나보고 국민의힘도 아니면서 왜 선거 나와서 국민의힘 표를 분산시키냐 뭐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봉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허경영 총재는 국민의힘에 와야지 왜 별도로 나와서 국민의힘 표를 깨려고 하느냐. 네, 그런 식이니까 뭐 국민의힘을 도와주자 뭐 이 소리겠죠. 네, 표 깨지 말고 대통령 선거 나가냐 이런 투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난 국가혁명당으로 그대로 나갈 거다 이러면서 허경영 그때 대선에 못 나가게끔 슬쩍 종용을 했네요. 이봉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보수표를 갈라먹느냐 이런 압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론조사 지지율이 그때 여러 곳에서 전부 5% 넘게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허경영이가 뭐 그때 세 사람 대통령 3자 토론회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자기 이름을 뺐다. 네. 그러면서 어떤 방송에 나오더만 어떤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허경영 그 사람 5% 이상 나왔는데 아마 뭐 12% 이상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선관위에서 갑자기 뭐 내리라고 하면서 이제 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못하게 돼서 그 사람이 못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뭐 녹취가 다 되어 있지 뭐 이러면서 난 그래도 이의제기 안 하고 조용히 있죠.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난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지지율이 5%였다. 네, 그 사람도 내가 5% 나온 거 보고 왔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당신 왜 국민의힘 지지율 5% 깎아먹으려고 먹으려고 하느냐? 네, 아니다. 내 지지율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비슷하게 깎아먹는다. 이렇게 내 고정 지지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 한두 번 왔을 거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뭐 명태균 뭐 여러 번 얘기를 하죠. 또 하늘궁에서 만났다. 또 다른 곳에는 안 만났냐? 그랬더니 난 그 사람을 처음 봤다. 왔길래 누군지도 몰랐다. 나중에 명태균인지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 발로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뭐 그 사람 양복을 안 입고 잠바를 입고 온다. 네, 잠바 입고 온 사진이 뭐 찍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허영호제하고 지냈다. 뭐 500억 하늘궁을 허경영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허경영의 이 말은 상당히 연막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네, 명태균과 허경영이 허영호제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나온 그러한 부분에서는 양주시장, 네, 양주시장 공천에서도 명태균과 허경영 이름이 또 등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의혹을 안고 있다. 네, 그래서 이 허경영, 네, 이 허경영 명태균에 대해서 이 특검에서 이번에 이 공천 의혹, 네, 공천 의혹들을 수사하면서 반드시 이 허경영 이 건도 총체적으로 수사하고 왜 500억 하늘궁을 명태균에게 물려준다고 했나? 네, 이 빅딜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